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기압과 날씨 변화 단원입니다. 일단 기압의 정의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압은 공기의 질량 단위 면적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공기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지표면으로부터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우리가 일정한 높이까지의 공기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지표 부근에 있는 요 사람과 산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기체의 양이 다를 건데 일정한 높이로부터 누르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압력이 있을 거고 이만큼의 압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압력이 높은 상황, 압력이 낮은 상황. 오케이? 내 머리 위를 누르는 기체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1기압 기준으로 1013 헥토파스칼 이러한 수치가 자주 등장할 거라서 요거는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수은 기둥으로 높이를 이렇게 쟀을 때 수은 기준 760mm Hg다 라는 게 1기압을 다양한 수치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따라서 이 기압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고기압과 저기압 부터 들어갈게요. 고기압, 저기압 일단은 둘 다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는데 얘들아 상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기준이 없습니다. 주변보다 높은 기압이고 주변보다 낮은 기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1기압 가지고 어떤 장난을 많이 치냐면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데 많이 낚입니다. 절대 아니야. 기준이 없다. 현재 그 지역, 그 위치에서 주변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A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주변의 기압을 보시고 고기압, 저기압 이걸 판단해야 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이고 고기압 중심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공기가 주변으로 발산된다. 이렇게 하나 더 이해하게 될 건데 고기압 중심부는요. 이렇게 기체들이 많이 내려올 거야. 왜냐면 많이 내려와서 내 머리 쪽에 많이 존재할 때 우리가 기압을 높게 느끼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하강 기류가 고기압에서의 특징이고 그렇게 내려온 하강한 기류가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오케이? 그게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엄지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시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얘가 감아지는 방향을 손으로 따라해 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게 되거든. 시계 방향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게 되거든. 요렇게 시계, 요렇게 시계. 그래서 감아쥐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아쥐면서 그 방향을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람의 방향 당연히 물어보고요. 중심부 바깥으로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져 불어나간다. 이렇게 나왔고 그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전향력은요. 아래쪽에 선생님이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관성력이야. 오케이. 저기압은요.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변과 비교했을 때요. 그랬을 때 얘는 낮아진 기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상승하는 곳이야. 내 머리 위에서 공기 기체들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누르는 힘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상승 기류. 엄지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볼떡볼떡볼떡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위를 향하게 오른손 엄지를 하면서 감아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고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방향 중요해요.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이제 날씨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수렴하고 발산하다 하는 요 상황 때문에 지표면에서 항상 수렴하고 발산하는 요 상황으로 불어나가는 게 고에서 저기압. 그리고 날씨는 위에 공기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다 상승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모입니다. 응결되어 구름을 형성하는 거야.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상승하니까 구름 형성, 하강했으니까 구름 소멸, 맑은 날씨,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하는 버전이 있고 중요하게 이 중간 과정까지 서술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중간에 요 설명이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고기압 먼저 들어가 보면 중심부에 이러한 하강기류가 발달하죠.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했을 때 얘들아 여기 지금 공기방울이 이렇게 하강하는 거야. 그러면 하강했을 때는요. 지표면 부근이니까 압력이 더 세단 말이야. 여기서 누르는 힘이 우리가 두 개였다. 힘을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개였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오죠. 하강하지? 그러면 압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더 압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공기방울은 어떻게 된다? 압축을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단열 압축이다. 이 말은 뭐냐? 압축하는 거는 압력이 지표면에서 세졌기 때문이고 단열은 열 출입 없이 압축했다. 그 뜻이에요. 단열 변화. 선생님 여기 밑에 또 설명을 해놨어요. 열의 출입이 없이 압축을 하다 보면은 입자들이 더 가까이 모이지? 그러면 얘들아 내부 온도, 기온이라고 표현했지? 상승하게 돼.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요, 뜨거워집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포화 수증기 량 또는 포화 수증기 압도 상승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포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거든. 포화 수증기량 이거 자체가 공기 1kg 속에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온도에 비례하게 증가해. 요 곡선 그래프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봤을 거예요. 밑에 X축 온도거든. 온도, 기온에 비례하게 높으면 높아질수록 포화,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증가해. 그럼 보자. 이렇게 해서 포화 수증기 압이 상승하면요.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 두 가지의 이제 버전으로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일단 저기압까지 단계를 밟은 다음에 같이 설명할게요. 저기압은 어떤 상황입니까? 얘네들이요 상승하는 상황이지 상승을 하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개의 힘, 즉 압력이 센 지표 부근보다요 압력이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팽창하게 돼. 팽창하게 되고 이 안에서 열 출입이 없이 일어났다면 온도는 하강합니다. 팽창한 상황에서 하강한 온도 때문에 포화 수증기 량, 포화 수증기 압은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이거 반비례네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외우면 얘들아 우리가 시험 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공기의 습한 정도가 상대 습도.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얘들아 축축해? 습해? 우리가 그런 날씨 알고 있지?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은 거예요. 이게요 조금 잘려서 보였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이거를 계산한 게 상대 습도거든. 오케이? 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상대 습도를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즉 온도가 일정하다, 포와 수증기량 같다 이거야. 포와 수증기량은 분모에 해당하죠. 기준이 되니까. 20도에서는 이만큼을 머금을 수 있는 거야. 이만큼을 머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요? 요만큼 있고 실제량이 이만큼 있대. 딱 봐도 어디가 더 축축합니까? 어디가 더 습하겠어요? 조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더 습한 날씨잖아. 오케이?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 말은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2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같은 한 점이야. 이 상황인데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습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대. 그 말은 몇 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증기량이 동일량으로 요만큼씩 7g 나와 있지? 같은 거야. 그러면 온도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게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작은 포화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포화 수증기량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 포화 수증기량 기준에 누가 더 가까워? 온도가 낮은 거. 그래서 습한 거야. 축축한 거야. 따라서 상대 습도를 판단할 때는요. 일단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면, 이번엔 얘가 같다면, 그랬을 때는 온도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 말은 온도랑 비례하는 게 뭐니까 포화 수증기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채워야 하는 공기가 많아지는 거야. 즉 습해지려면 힘든 거야. 오케이? 요 얘기. 온도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라서 문제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당연히 요 안에 내용을 좀 들어가게 보기를 내실 거고 문제를 좀 쉽게 내실 거다. 그러면은 얘들아 상승 하강 기류로 인해서 구름을 만드는가 소멸시키는가 맑은 날씨인가 흐린 날씨인가 이렇게만 연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전향력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고기압 간 날씨 이렇게 나오지. 이 고기압, 저기압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오케이? 날씨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일단 기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단은요. 커다란 공기의 덩어리야. 아주 큰 공기 덩어리가 모두 기온과 습도 이러한 성질이 비슷하대요. 그러면서 움직일 건데 일단은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거 종류를 좀 분류해 봤어요. 만들어진 장소, 온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한대, 열대, 그리고 적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성질은 습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면서 해양성, 대륙성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 상황에서 발원지의 형성 조건 요게 이제 중요한데 얘들아 발원지는 생성되는 곳이거든. 넓은 대륙이나 해양도 놓치면 안 돼. 넓게 편편하게 펼쳐진 곳에서 얘네들 기체 덩어리가 성질이 유사하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 조건, 넓은 범위의 지표면과 오랫동안 접촉을 하다 보면 성질이 비슷해지는데 비슷해져도 바람에 의해서 슉슉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준 적어도 일주일 정도 바람이 약한 곳에서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기압 구역이 바람이 약해서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기체의 덩어리 4개, 그리고 적도까지 하면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해볼 건데요. 대륙과 해양이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계절, 사계절 날씨가 아주 잘 변화하죠.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도별로 얘기를 한다면은 요쪽 고위도, 요쪽 저위도. 그래서 고위도 쪽은 기준 한랭합니다. 저위도의 기준 온난 또는 고온이야. 그리고요, 왼쪽에서 영향을 주는 쪽은요, 대륙이야. 그러다 보면 대륙들은요, 건조해요. 오른쪽에서 영향을 주는 이쪽을 보면요, 해양이야. 해양들은요, 다습합니다. 오케이? 습해. 습기가 많다. 그래서 다습. 우리가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얘네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성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넣어야 있죠. 1번 한랭 건조하다. 이렇게 특징을 묶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한랭 건조 이렇게. 2번 온난 건조한 거야. 이렇게 묶이는 거 보이죠? 3번 한랭하죠. 위쪽 해양이니까 다습합니다. 한랭 다습. 그리고 마지막 고온 다습. 이렇게 각각의 기단 이름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얘네들의 성질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도 기단까지 그렇게 들어가 보면 시베리아 기단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고 있죠. 한랭 건조하다 얘기했지. 많은 특징이 있고 이렇게 폭설 요게요. 기단이 변화하면서 또 많은 폭설 내리게 되는데 이거는 밑에 가서 자세하게 다룰 거야. 양측한 기단.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봄, 가을 생각해봐. 날씨도 좋고 우리가 맑고 이런 상황인데 은근히 비도 자주 오고 즉 잦은 날씨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압이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한다? 이 말이 뭔지 조금 더 알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오호츠크의 기단 얘는요. 초여름 장마철의 영향이 더 크고 가을은 이렇게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고요. 높새바람 밑줄 높새바람이다 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바람이에요. 북태평양 기단은요. 여름철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날씨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장마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이렇게 나왔을 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누군가 하나의 고기압이 세력이 훨씬 세다면은 금방 끝나버리는데 이 세력이 너무나 강해. 서로 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수량의 2분의 1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오케이. 우리나라의 요 장마철은 뒤에 우리가 전선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일단은 써놓으면 정체전선입니다. 뒤에서 또 배울 거고 전선들은 영향을 주는 기단과 해당 월들이 나와 있고 계절 이런 식으로 연결된 그림인데요. 종종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단의 이동과 성질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중요해. 기출도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보자. 우선은 아래쪽에 그림을 좀 그려놓고 선생님 위로 와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그리는 요 그림을 이제 자주 그릴 건데, 일단은 기단이 변질되는 상황이 여기 첫 번째.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 있고요. 두 번째, 북태평양 기단에서의 변질 두 가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세 번째, 요거는 오른쪽이랑, 여러분 교재에서 3페이지에서 좀 연결이 될 건데, 높새 바람을 형성하는 요 세 가지의 기단 변질이 있습니다. 교재 순서상 이렇게 한랭한 기단,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부터 문제 나올 거고, 교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출제 빈도도 얘들아 얘네가 높아.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설명 듣고 위에 설명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 지금 1번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기압이잖아. 아주 차고 건조합니다.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겨울이 되면 요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저기압으로 서고동저형이거든. 서쪽이 높고요. 동쪽이 낮은 기압으로서 이렇게 바람은 이동할 거야. 바람은 항상 고에서 저로 분다 그랬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대륙을 지나서 이번에 해양을 건너게 되거든. 그런데 이 바다는요, 지금 현재 시베리아 기단이 형성된 발원지보다 저위도야.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뜻한 바다 이렇게 써 놓을게요. 대륙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위도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따뜻한 대륙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서해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면서 일단은 저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랬지? 기온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바다이니까 수증기가 공급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증기가 공급돼.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 덩어리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 동안 수증기가 공급되고 아래쪽이 데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지? 그러면 기체 덩어리가 구름처럼 선생님 그려볼게. 기체 덩어리가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져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아서 밀도 작아지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해.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네들은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 높게 상승하는 저군형 구름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서해에 폭설을 이렇게 내리게 해요. 오케이. 그 얘기를 여기 설명으로 이해해보자. 차고 건조한 기단이기 때문에 원래 시작이요. 따뜻한 바다를 건너면서 온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밀도도 작아지는 상황이 되지 수증기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상승, 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따뜻한 육지, 이게 우리나라 도착하게 되면 비나 폭설을 내리게 합니다. 이 자체가 시베리아 기단이기 때문에 겨울이지, 그러니까 폭설, 서해안의 폭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단의 성질 변화예요. 따라서 기층 아래쪽이 가야 된다. 왜? 이러한 상황, 따발을 지나기 때문 아래쪽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단은 불안정해집니다.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저군형, 정난운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져요.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상황에서 황해 바다를 건너오면 기단의 성질이 변화합니다. 서해안의 폭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예시. 오케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시작이 요 2번이에요. 북태평양 기단인데요. 따뜻한 지역에서, 즉 저위도에서 올라올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서 지나온 바다는요, 얘들아, 찬 바다겠지. 오케이?
따라서 차가운 바다를 건너고 남해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1번과 비교해 봅시다. 따뜻한 바다가 아니라 찬 바다 위를 통과하는 시작 성질이 온난한 기단일 때 봅시다. 여름 빼앗겨. 그러니까 기온은 낮아집니다. 왜? 차가운 바다니까. 습도는 올라가. 왜? 수증기 공급은 받아요. 얘도 바다니까. 따라서 기층의 아래쪽이 차가워지면서 안정해져. 요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 꼭 잘 이해해야 돼요. 온도가 낮으면 얘들아 밀도 커져. 온도가 높으면 얘들아 밀도 작아져. 그래서 얘는요 하강, 얘는요 상승. 오케이?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밀도 차가 만들어지고 하강 상승 이거에 의해서 원래도 아래쪽인데 하강하려고 한다? 안정한 거야. 원래 아래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냉각되면서 안정해지는 상황, 층 운영을 만들고요. 상승하는 기류가 확 커졌을 때 정란운, 저군형을 만드는 거거든. 얘는 아래쪽이 안정합니다. 층 운영, 안개를 생성해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예시, 북태평양 기다 내에서 북상하다 보면 고위도로 오다 보면 찬 바다를 건너. 선생님, 우리 남해 따뜻한 바다인데요. 그건 우리 기준이고. 예, 북태평양 기단의 발원지로부터는 차가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남해안에 안개가 끼는 이러한 상황, 성질이 변한 기단 때문입니다. 오케이. 체크 포인트에서 요 내용을 한번 볼겠는데, 시베리아 기단의 요 한랭 건조한 기단의 성질 변화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랬어. 발원지가 기온이 낮고요. 수증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랭 건조. 그런 상황에서 발원지로부터 요 A 지점까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A부터 또 비교를 할 거야. 기온이랑 수증기량을 비교할 건데 아까 발을 지난다 그랬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상승하고 수증기량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온은 초반부터 조금씩 상승해. 하지만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죠. 이 차이가 뭐냐? 처음에 A 지역까지는 어디구나? 대륙을 건너는구나. 즉 여기가 얘들아 A 지역인 거야. 대륙을 건너오는 지금 발원지로부터 대륙을 건너오는 요 구간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온은 올라가지만 수증기량은 대륙이니까 거의 공급량이 없는 거야. 기온이랑 수증기량 이거 안 알려줘도 우리 그래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를 지납니다. A부터요. 뭐가 달라집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하지. 보여? 기온의 증가도 당연하고요. 오케이? 따봐. 지나니까. 따라서 기단의 기온이 상승하고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요 상황은 대륙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A지역 이후가 됐을 때 그때 수증기량도 크게 증가한다. 바다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정리해보자. 따라서 A까지를 물어봤는지 그때는 따뜻해졌으니까 기온이 상승했으니까 저위도로 가고 있고 아직은 대륙 이동하는구나. 오케이? 대륙 쪽을 이동하고 있고요. 저위도로 향해 가고 있다. 됐습니까? A지역 이후가 되면요. 저위도는 맞아. 왜? 기온이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저위도 해양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3번은요. 넘어가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거야. 다음 고기압과 날씨를 연결하면서 이제 세 번째 기단의 변질도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정체성 고기압 이렇게 나와 있고
이동성 고기압 이렇게 나와 있지. 고기압이 정체되어 있고 고기압이 움직인다. 그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력을 더 확장해 날씨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특히나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의 특징을 좀 정리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동성과 정체성은요. 뒷장에 정체성 그리고 이동성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볼 거지만 이동성 고기압, 양쯔강, 나머지 정체성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설명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봄, 가을에는요, 양쯔강 기단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잘 한다. 그 뜻이야. 이동을 잘 하는 이유는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일기도 처음 부분 보시면, 얘네가 봄, 가을철의 일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 다른 여름이나 겨울철에 비해서 고기압의 규모, 얘가 작죠. 오케이?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저기압도 보일 거야. 이동성 움직여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차로 움직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왔다리 갔다리. 봄, 가을이 우리가 좋은 날씨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하는 계절로 손꼽기도 하지만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자주 이동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생긴 거야. 강한 편서풍을 타고 와서요. 황사나 산불,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죠. 봄철에는 황사, 꽃샘추위 이게 좀 더 문제가 있고 가을철에는 맑고 선선한 날씨, 그래서 산불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여름은요. 오츠케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다툼 조금 전에 언급됐었죠. 장마전선을 형성해서 많은 비를 뿌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때 오츠케 기단과 관련이 있는 요 녹새바람 얘는 그림으로 좀 선생님 설명을 할 거고 동해안의 영동 그리고 영서 다른 일기를 나타내거든요. 요 얘기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펜 현상과 녹새바람 이게요. 아까 언급했던 오츠크의 기단의 세 번째 기단의 변질인데 우리나라 아까요. 요렇게 해서 1번 기단의 변질과 2번 기단의 변질까지 했어. 그래서 요 3번 오츠크의 기단이 북동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던 태백산맥이 이 기단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얘를요 단면으로 그려보면 얘들아 고개 영자거든. 거기에 서쪽은 좀 완만하고 동쪽은 좀 이렇게 경사가 급해. 그래서 영동과 영서의 다른 기상이 나타났는데 얘가 지금 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북동풍을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랬는데 기울기가 급한 영동 지역의 요 산맥을 만나면 얘네들 기체들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기체들이 급상승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단열 뭐 하는 거죠? 팽창을 하겠지. 왜? 누르는 힘, 기압이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팽창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한다? 정남을 형성해요. 이렇게 비나 겨울이라면 폭설 이런 식으로 눈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얘가 상승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타고 내려갈 거거든. 타고 내려가면은 다시 뭘 하는 거야? 압축을 하는 거죠. 열 변화 없죠.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부분 잘 다시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단열 압축을 하면서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지? 그러면 구름이 소멸되면서 오케이? 구름이 소멸되면서 건조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고개를 사이에 두고 영동과 영서에 전혀 다른 기상현상이 나타나죠. 이거 전반적인 게 팬 현상이에요. 수평으로 이동하던 공기가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요 현상, 그게 팬 현상, 오츠크의 계단의 변질입니다. 태백산맥을 넘을 때 자주 나타나고요. 그 고온 건조한 바람이 높새바람, 공기덩어리가 산을 만나서 강제로 상승했다가, 즉 단열 팽창했다가 기온하강 응결돼서 눈비 내리게 하고요. 산을 넘어서 다시 하강합니다. 영서지방, 그럼 단열 압축을 해서 고온 건조한 높새 바람을 형성. 요게 기단이 변질된 거야. 원래는 오츠크에 한랭하면서 다습하지 전혀 다른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됐죠. 됐습니까? 이러한 변화 총 3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여름에는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남쪽이 남고, 북쪽이 그래서 고에서 저로 이렇게. 그럼 무슨 풍? 남동 계절풍. 오케이. 특징은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남고 북저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름 태풍기 이렇게 나와있지. 적도 기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태풍 통과하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태풍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겨울은요 시베리아 기단이 한랭 건조하죠. 그래서 서쪽이 고기압, 저기압,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면은 북서계절풍이 분다. 바람은 항상 고에서 저로 불 거고 불어 오는 쪽의 이름을 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위표 잘 그려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요거부터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서고 동저, 남고 북저, 여름철, 겨울철 일기도를 보고 빠르게 찾는 방법이에요. 됐죠? 뒤로 넘어갑니다. 고기압의 종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체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은요. 움직임이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중심은 이동하고 있지만 이동성 고기압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인 요 양쯔강 고기압 말고 3가지.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온난 고기압, 그리고 오호츠크의 고기압 이런 식으로 3가지로 규모가 큰 고기압을 말합니다. 규모가 큰 거, 이동성은 규모가 작은 거, 요거까지도 아셔야 돼요. 온난 고기압이다, 한랭 고기압이다 요 표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형성 원인부터 특징과 예시 그 전에 온난하니까 북태평양 한랭하니까 시베리아 고기압 요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 원인과 특징을 좀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림으로만 보면은 얘는 좀 중심부가 볼로 이렇게 솟아올랐고 얘는 중심부가 좀 오목하게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별명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키 큰 고기야이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키 작은 고기야 이렇게도 말해요. 왜 그런지 보자. 대기 대순환에 대한 거 자세하게 다루는 단원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지구를 작게 그릴 거고요. 이 상황에서 적도 30도, 60도, 그리고 90도로 우리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90도 차가운 곳, 0도 적도 따뜻한 곳, 따뜻한 곳에서는 이렇게 상승, 차가운 곳에서는 이렇게 하강.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거라서 30도는 이렇게 하강하고요. 60도는 이렇게 상승을 해. 그러면 얘네들이 상승하고 하강한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퍼져나가.
마찬가지 상승한 곳에서 퍼져나가고 하강한 곳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위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야. 아래로. 그리고 얘도 위로 아래로. 오케이. 이래서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데요. 지금 그거를 자세하게 다루는 건 아니라서 여기에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 얘네들이 형성되는 곳 여기 보시면 지금 중위도 아열대상공이죠. 여기를 뜻하는 거야. 중위도 아열대상공 여기를 보는 거라서 여기는 지금 지표면으로 내려온 거고 상공을 봤더니 어때? 계속 공기들이 이렇게 수렴됩니다. 모아져. 그리고 하강.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수렴된 공기가 하강에서 하강하니까 단열 압축이죠. 그러면서 만들어져. 압축되다 보니까 주변보다 온도 높겠죠. 그리고 상층부에서 계속 얘네들한테 공기를 이렇게 투입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볼도 올라온 키 큰 고기야. 이렇게 된 거죠. 요 내용이 연결되면은 헷갈리지 않게 기억이 오래 남게 될 거야. 그런데 단순하게 온난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이고 얘네들 공기가 수렴되는데 근데 왠지 몰라.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단기 기억으로 빨리빨리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한랭 고기압은요. 고위도 지역에서 당연히 차갑겠지? 그러니까 냉각된 공기죠. 그러니까 얘는 가라앉을 거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은 공기 중심부보다 온도가 당연히 낮겠죠. 키 작은 고기압입니다. 왜냐? 선생님 얘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얘네들은 위에서 순환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애초에 포인트는 스스로 이렇게 밑도 커져서 이렇게 하강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계속되는 투입되는 아열대 중위도랑은 조금 달라요. 하강 기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상공은 계속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키 작은 고기압. 됐습니까? 이동성 고기압 여기서는요. 규모가 작다 그랬고 규모가 작은 고기압 우리나라 봄과 가을에 잦은 날씨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 양쯔강 기단입니다. 오케이. 그때요. 봄은 대륙성 고기압의 세태고 가을은 해양성 고기압의 세태다. 요 정도는 좀 발달하는 시기 봐주면 좋고요. 이동 및 발달하는 거는 단연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온대적 기압의 전면 또는 후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온대적 기압 하면서 또 해결이 될 거고요. 날씨의 특징 한번 보시면서 편서풍 파동이나 기압골 요거는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파동 꿀렁꿀렁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거고 기압골은 기압의 골과 마루 이런 식으로 파도를 치듯이 이렇게 움직일 때 아래로 패여 있는 부분과 위로 솟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전체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1 단락 여기서 하고 잠시 끊어 갈게요.